박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안녕하십니까, 박수종입니다. 주말 잘 쉬셨습니까? 일요일 날 어마가 플로리다에 터치다운 했군요. 봄에 들지 않는 피해까지 합하면 피해 규모가 700억에서 900억 달러에 이른다고 합니다. 2천만 플로리다 주민들 가운데 600만 명이 피난길에 올랐다고 하니까요. 엄청난 이야기죠. 하지만 자연재해도 이렇게 예측하면 상당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 어쩌면 그게 국가의 힘, 국력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눈을 돌려서 나라 안을 잠깐 볼까요? 정치하는 분들 뭘 믿고 저럽니까? 최순실에게 국정을 통째로 맡긴 것도 억울한데 아직도 이렇게 소라운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북핵 사태로 풍전등화의 위기에도 나라 안보는 전략무기 도입하자, 무기 수입하자면서 미국에다 맡겨놓고 집안 다툼하는 건 아닌가요? 어른들이 이러니 어린 초중고등학생인들 무엇을 배우고 고민하고 있겠습니까? 집 근처 초등학교 학생회장 선거 유세 소리에 아침 잠을 깼습니다. 어른들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래도 걱정이 안 되십니까?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준비한 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1부에서 자유한국당 홍문표 사무총장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국회에 복귀하셨죠? 자유한국당이. 그래서 오늘 또 김희수 후보자 표결을 했는데 대정부 질문도 들었고요. 관련한 여러 가지 입장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이슈가 많은 것 같아서요. 이어서 오늘 대정부 질문 질의자로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국내 한 금융사가 과거 캐나다 지역 건설 사업에 투자하는 업체에 특혜 대출을 했고 이 과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척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자세한 내용 2부에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3부와 4부 팩트 진검 승부 시간이죠. 트루맨 시간인데요. 시사인 고재일 기자,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 뉴스톱의 김준일 팩트체크와 함께 자유한국당의 국회 복귀 과정과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쟁점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박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자유한국당이 국회 복귀를 결정하면서 오늘 상당히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국회에서 일어났습니다. 제일 먼저 앞에서 YTN 뉴스에서 들으셨지만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표결 있었고요. 그다음에 정의당의 정의당 대표의 대표 연설이 있었고 또 대정부 질문도 있었고 박성진 후보자 청문회도 진행이 됐습니다. 김희수 후보자 임명 동의안은 부결됐고요. 그다음에 자유한국당 대정부 질문 참여 문제를 놓고 혼란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박성진 후보자 청문회는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 홍문표 사무총장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홍문표 의원입니다. 예. 네. 사무총장님, 이 국회 복귀를 결정을 하셨습니다. 이게 이런 게 더 많은 거 아닙니까? 어떻게요? 국회 복귀한 결정 이유는 뭡니까? 저희들이 이 엄중한 현안 문제를 국회에서 논쟁을 벌이고 탁상에서 한가하게 공론하는 것보다는 네. 이 현실의 문제를 국민에게 직접 알리자. 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알리기 위해서 한 7가지의 매뉴얼을 놓고 진원지를 찾아서 그동안 투쟁이랄까 행동을 했습니다. 네. 그것을 이제는 국민에게 알려야 된다. 그래서 결국 국민 대보고대회를 9일날 우리가 했습니다. 네. 거기에서 1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함께 했다는 것은 예. 저는 동의를 받아들이고 예. 이제는 국회에 들어가서 예. 현안 문제를 따져야 된다. 그런 결론에서 복귀를 한 것입니다. 네. 7가지 진원지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있었다 그러는데 7가지 진행 매뉴얼이 뭡니까? 진원지. 첫째는 그 검찰총장을 역대 우리 정치권에서 항의 방문해서 만난 일이 없는데 네. 총장께서 면담을 해서 그동안에 이 영장 발부에 대한 가부 여부를 우리가 따졌고요. 네. 그다음에는 방송통신위원회 갔었고, 네. 그다음에 노동부 장관을 만났고, 예. 그다음에 청와대를 갔고요. 예. 그다음에는 이제 제2사단 A봉을 가서 현장을 좀 가깝게 북한을 보기 위해서 갔었고요. 예. 이런 일련의 일들이 국회의원 90명에서 네. 많을 때는 95명까지 네. 행동을 함께하면서 이런 투쟁의 역사를 이룬 것을 네. 이제는 우리가 국민 대보고대회를 통해서 이 과정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네. 그래서 9일날 보고를 한 것입니다. 그렇군요.
앞에서 이런 그 보고 대회를 했을 때 한 10만 명 정도 모였다고 하는데 반응이 어땠습니까? 네네. 어떻게요? 반응이 어땠습니까? 예. 글쎄 뭐 저희들이 해놓고 자찬할 수는 없고요. 네. 과거 바로 그 자리가 홍준표 대표가 한 9만 정도 모였다고 이 언론이 평가했었던 것인데 예. 바로 그 자리이기 때문에 비교할 수가 금방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보다 더 많은 숫자가 왔다면은 저희들은 10만 명 이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안보정당을 자유한국당이 표방하고 있고 한반도 긴장이 지금 뭐 최고조에 지금 달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 가짜 안보정당 네네. 한국당 해체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네네. 좀 감정적인 대응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말이라는 거는 헐따름인데요. 네. 그렇게 가치가 없고 수준 이하인 그런 107개의 정당이 보수라는 대칭을 그래도 대명사처럼 우리 국민이 알고 있는데 네. 거기에 무슨 뭐 해체 뭐 운운하는 건 그 자격 자질에 관한 문제로 저희들은 그 문제를 그렇게 논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 네네. 언제 한번 바른정당하고도 이 보수라는 뭐 정의가 다시 한번 쓰여져야 되겠지만 바른정당과도 뭐 연대라든지 합당 이야기는 계속 해야 되면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의 독주와 독선 그리고 포퓰리즘으로서 국민들이 혼란을 갖고 있는 부분은 네. 저희 소위 한국당 힘 가지고는 부족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좀 잘잘못이 있더라 하더라도 예. 이런 독주와 독선을 막는 것은 우리가 보수 대 통합이라는 예. 큰 틀에서 그런 그 찬스와 기회가 오면은 예. 함께 하고자 하는 뜻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근데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수 그러면 안 보고 그러면 한국당인데 이렇게 국가가 북핵 사태로 위중한 사태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외 투쟁을 하려 했다. 그리고 뭐 한미 정상회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가 전반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의 목소리가 안보적 측면에서 나오지 않은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한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글쎄 뭐 보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겠습니다만은 예. 저희들이 국회 안에서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떠들어도 네. 야당이라는 큰 틀, 여당이라는 큰 틀에서 저희들이 모든 게 지금 어려운 여건에 가고 있는 거 사실이고 예. 심지어는 언론이 지금 상당 부분 장악이 되어 있고 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차라리 국민과 직접 상대를 하는 네. 이런 그 대여 투쟁으로 가는 것이 낫겠다. 네. 이것이 바로 국가의 안보를 지키는 길이라고 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직접 나가서 국민에게 하소연하고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 잘못된 진원지를 찾아가서 직접 장관이나 총장이나 해당자들을 만나서 따지고 네. 이것을 이제 국민에게 다시 보고대회를 열고 네. 이것을 요번에 15일 날 대구에서 저희들이 다시 또 하거든요. 예. 또 부산에서 또 할 거고요. 예. 이렇게 해서 직접 국민 속에 들어가서 국민에게 하소연을 하고 예. 동의를 받는 이와 같은 모습이 저희들이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가져서 그와 네. 같은 소위 안보라는 부분을 직접 국민에게 알리는 그런 정책을 나름대로 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네. 홍준표 대표가 청와대에서 제안한 여야 5당 대표 회담 거절했습니다.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이거는 뭐 있는 그대로 우리가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4명이나 5명 있는 정당 대표 또 20명, 40명의 정당 대표 앉아서 뭐 오자 뭐 당대표 회담 이거 사실은 뭐 좀 진솔한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이 군소정당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또 집권당이 갖고 있는 것과 제1야당이 갖고 있는 생각들이 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걸 공개적으로 내놓고 얘기를 하면은 자기 주장만 할 뿐이지 네. 국가 생산적인 것은 없다. 그럴 바에는 소위 맨투맨 영수회담 같은 것도 한번 해볼 만하다. 이렇게 해서 어려운 난국을 푸는 것은 격식이라든지 네. 또는 그 대통령이 권위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네. 좀 더 용단을 내려서 뭐 1대1 만나면 뭐 하면은 안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좀 지혜롭게 대통령께서 해줬으면 하는 여망이 사실은 담겨 있습니다. 네. 대통령 권위를 내세운다 하시는데 대통령이 지금 탈권위로
상당히 많은 국민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권위를 상당히 세우는 모양이시죠? 아니 지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5대학의 비리의 장관 절대로 하지 않겠다고 그랬는데 네. 지금 연루 안 된 분이 몇 분이나 있겠습니까? 네. 그런 문제도 협치로 이루어져야 되고 서로 국민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네. 이 대통령이라는 권위로 그냥 가는 것이고 그렇군요. 지금 우리나라에는 뭐 총리를 비롯해서 장차관이 없지 않습니까? 대통령 말 한마디에 모든 게 다 되고 안 되는 거지. 네. 무슨 절차와 또 무슨 계획과 이게 해서 장관들이 각자 갖고 있는 포지션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거의 지금 발효가 지금 거의 제동에 걸려서 안 되고 있잖아요. 대통령 한 분의 말씀으로 다 되는 이것이 저는 대통령의 이런 권위는 국가에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 보수 한국당, 자유한국당의 새누리당 이 여당일 시절에는 대통령의 권위보다는 여러 의원들이나 장차관들의 목소리가 많이 반영이 됐었습니까? 저는 지금에 와서 그 부분은 자숙을 해야 되고 네. 과거에 잘못했다 해서 이번에 또 이 정부 문재인 정부가 하는 거는 더욱 옳지 않다. 과거에 분명히 그런 부분이 네. 지금 지적하신 부분이 있었고 네. 그거를 저희는 뭐 반성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다면은 이 정부에서는 좀 더 잘해주길 바라는 뜻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알겠습니다. 것입니다. 예, 충분히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 대정부 질문 참여를 하려고 했는데 국회법 위반이다 이런 문제가 지적이 되었습니다. 결국 대정부 질문 못 하시겠네요. 그죠? 아니, 대정부 질문은 오늘 했습니다. 하셨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분명히 국회법에는 위배되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국회법 이전에 네. 의장님이 중재를 해서 이러이런 절차가 진행 중에 있었기 때문에 네. 신속하게 24시간 전에 그게 안 됐다. 네. 그렇다면 양해를 하겠느냐 해서 양해가 돼서 전체 소위 우리 저 국회가 열린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양해사항으로 각 당의 수뇌부가 결정이 돼서 본회의를 열은 건데 본회의를 열어놓고 이번 헌법재판소장이 부결됐다 해가지고 네. 이 문제를 갑자기 들고 나오는 거예요. 네. 만약에 부결이 안 됐다면은 지금 그 얘기를 안 할 겁니다. 이렇게 그렇군요. 하는 것은 네. 좀 안 맞지 않느냐. 그러나 이제 나중에 의사발언을 5분간 하시고 나서 네. 이 문제를 다시 제자리로 돌려놔가지고 지금 회의는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예. 오늘 가장 중요한 게 김인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 부결 내용 같습니다. 안철수 네네. 국민의당 대표는 국민의당 덕에 이렇게 된 것 같다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뭐 어떻게 된 겁니까? 글쎄 뭐 속사정은 알 리가 없습니다만은 네. 중요한 것은 국회의원들이 각자 갖고 있는 양심의 결정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네,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예. 뭐 찍어라 찍지 말라 이런 어떤 관계 그렇군요. 없이 양심의 행동이었다. 네. 이렇게 참 다행스러운 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왜 마치고 난 다음에 서로 이렇게 격려하고 악수도 하고 그랬을까요? 자유한국당 의원분들은? 일단은 107명이 솔직히 모든 결정할 수 있는 숫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의지가 네. 동료 의원들 양심에 의해서 네. 함께해서 이 잘못된 걸 바로 잡았다는 데에서 아마 서로 우연에 그런 악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승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 김인수 헌법재판소장보다 여러 가지 흠집이 더 있는 분이기 때문에 네. 제가 이 짧은 시간에 하나하나 걸어놓고 싶진 않은데요. 예. 그분이야말로 요번 이 김인수 재판관의 이것을 거울 삼아서 예. 나는 저보다 더 하면 더 했지 참으로 이 국회가 어려운 곳이다라고 최소한의 양심을 갖고 생각한다면은 네. 저는 사퇴를 본인이 해는 것이 옳다. 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소 좀 곤혹스러운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정현 의원 조카가 항공우주연구원 부정입사했다는 내용이 있고 또 네. 탄핵 과정에서 상당히 활동을 했던 권성동 의원도 강원랜드 부정청탁 내부 문건 나왔다는 내용이 있는데 지금 홍문표 의원께서 사무총장이시지 않습니까? 네네. 어떻게 이 문제를 한번 좀 들여다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 문제는 저희들이 당규가 있기 때문에 네.
나름대로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들여다보겠습니다. 예. 자유한국당이 단순히 야당으로서의 투쟁적인 내용도 좋지만 정말 보수의 새로운 가치와 진정한 가치를 담아서 국민들에게 보수다운 보수가 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람 제가 대신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청취자 대신해서. 네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유한국당 홍문표 사무총장이었습니다. 입으로 돌아오겠습니다.